지난 22일 감사원이 내놓은 학교급식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서울시장 선거판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식재료를 검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약 잔류 식재료를 찾아냈지만 서울시 유통기관인 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약 잔류 식재료를 공급했던 일부 업자들은 이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보고서 각주 부분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는 물론이고 친환경유통센터의 자체 조사로도 걸러내지 못한 농약 잔류 식재료가 실제 학교 급식에 쓰인 사례도 2건이 발견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방은 후보들이 벌이면 되고 판단은 유권자가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싸움에 발빠르게 개입했습니다. 서울시 기관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오늘 오전 압수수색했습니다. 식재료 검사 책임이 있고 검사 결과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유병원도 놓치고 해경의 구조 실패에도 손 놓고 있는 검찰이 어쩜 이런 일에는 이처럼 과감하고 민첩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냥개는 주인을 위해서만 과감하고 민첩한 법입니다. 요즘 대형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8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제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서도 21명이 숨지는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은 6분 만에 꺼졌지만 무려 21명이 숨졌습니다. 이 요양원은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요양병원 인증 제도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문 요양병원으로 인증을 받았고 정부 인증기관은 지난달 말에 이 병원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방화 사건 속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화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오늘 오전 0시 25분쯤 전남 장성군 삼계면의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불이 나 21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0시 27분에 신고를 접수한 119가 4분 뒤 현장에 도착해 6분 만에 초기 진화를 했지만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불이 6분 만에 진화됐는데 왜 이렇게 희생이 컸던 겁니까? 2층에 입원 중이던 환자 34명이 모두 고령인데다 치매나 중풍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제때 대피하지 못했고 대피를 도울 인력도 2층에는 숨진 간호조무사 김모 씨 1명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실 창문마다 철제 창살이 설치돼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 구조할 수 없었던 점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대피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7명의 부상자들도 대부분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리 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치매 환자라고 했는데 증거가 확실한 겁니까? 경찰은 발화 지점인 3006호, 원래는 병실이지만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 곳에서 불이 나기 직전 같은 층 병실 환자인 83살 김모 씨가 들어갔다 나온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김 씨를 긴급 체포하고 CCTV 사진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자신의 병실을 나온 김 씨가 0시 18분쯤 둘둘만 담요로 보이는 물체를 한 손에 들고 다용도실로 들어갔다가 23분 빈손으로 나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나오고 난 뒤 2분 후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 중인 증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치매 환자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나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찰은 장성병원 의사가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면서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5월 1일 뇌경색증으로 효사랑병원에 입원했고 치매 증상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치매 환자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224조의 5에 의거해 경찰 조사 시 가족과 같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성경찰서는 김모 씨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모 씨가 조사를 받을 만한 상태인지 의사에게 판정받기 전에 이미 김 씨를 한 차례 조사하고 카메라 앞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모자와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다고 경찰은 밝혔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부축을 받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김혜원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수사당국이 사고에 엄정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무리하게 김 씨를 카메라 앞에 세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병원의 관리 책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당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경찰은 사고 당시 불이 난 2층에 숨진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사랑병원 측은 자세한 근무 인력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 씨가 방화를 했다면 치매 환자가 라이터를 소지하고 밤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점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근무 인력이 부족한 문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요양병원이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화재에 대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포항의 노인 요양시설 화재로 10명이 숨지자 이명박 정부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요양시설까지만 포함시키고 요양병원은 제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요양병원도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 예고를 했지만 이 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요양병원이 지난해 12월이죠.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는 사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된 거죠? 네, 효사랑병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문 요양병원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입니다. 이 인증을 위한 평가 항목 중에는 화재와 관련해 5개의 세부 항목도 들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전국 1,200여 곳 중 230곳에 불과한데 이 인증을 통과한 병원에서 사고를 키운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효사랑병원은 지난 9일 병원의 소방 자체 점검과 지난 21일 장성군의 현지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일부 환자들의 손이 병상에 묶여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이게 사실인지요? 이민호 담양소방서장은 환자들의 손이 묶여 있었다는 것은 추측성 보도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도 큰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환자들의 손이 묶여 있어 대피가 어려웠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어제 국정조사를 통한 성형 없는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아직도 국회를 못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 32시간이 지났고 이틀째 밤을 새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 이름을 미리 적어 넣느냐 여부입니다. 유가족들은 과거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여야 입씨름만 하다가 성과 없이 끝난 전례들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아예 국정조사 계획서에 주요 증인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시작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과 조사 범위로 여야 이견만 노출하다가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때 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이번에도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관행과 다르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호하려고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인아 PD. 네, 유가족들 120명 그대로 국회에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가족 50여 명이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안산으로 돌아간 유가족들이 있고 거꾸로 안산에서 국회로 올라온 유가족들도 있습니다. 당초 국회에 방문했던 유가족 120여 명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유가족들은 안산과 국회를 계속 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유가족들 요구가 구체적으로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즉각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할 것과 국정조사에 필요한 모든 증인과 자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야 협상, 지금 이런 유가족들 요구에 대해서 여야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야 협상의 핵심이었던 증인 채택 문제에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이후로 각 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여야 특위 간사 총 4명은 한자리에서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강창희 국회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각 당 원내 수석 부대표의 참석 없이 국조특위 여야 간사 사이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획서에 증인의 기관명과 구체적인 직책까지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관명만 명시할 것을 주장하면서 교착 상태에 놓였습니다. 네, 과거 국조계획서에 조사 대상자 이름을 넣었던 전례가 정말 없었습니까? 선례가 있습니다. 2004년 고 김선일 씨의 피살 사건 국정조사 당시 증인 명단을 계획서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김현미 야당 간사는 김선일 국조의 경우 국조계획서에 조사기관과 사람도 명시했다며 새누리당 주장처럼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은 아니고요. 관행인 건 맞는데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집어넣었던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군요. 자, 혹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빼고 다른 사람 이름 넣는 방안, 이런 타협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야당 입장에서는 국조계획서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을 넣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새누리당이 김기춘 실장의 이름을 넣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이 김기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김기춘 실장의 이름을 계획서에 명기하지 않는 것 대신 김기춘을 의미하는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비서실이라는 기관을 적자는 입장입니다. 네. 가족들이 오늘 국회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해요. 어떤 시위였습니까? 가족들은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30시간 가까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단 한마디라도 들어줬습니까? 오늘도 속았어요. 오늘도 앞에서는 우리 목소리 다 들어준다고 진솔하게 듣겠다고 다 약속해놓고 왜 뒤통수 맨날 치고 속입니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 만지고 싶다.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 만지고 싶다. 내 새끼들. 내 새끼들. 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죠. 벌써 32시간이 넘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유가족 측의 요구로 인해 마련된 여야 협상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밤 9시쯤 자리를 떠 4시간이 넘게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유가족 대표는 협상 장소에 들어가 여야가 기존의 입장에서 전혀 진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안산에서 16명의 유가족이 국회에 추가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원회관 회의실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거나 의자에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끝난 여야 협상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기자회견이 있었죠. 기자회견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유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국정조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기 위해 국회에 왔지만 아직까지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확실한 약속이 전제된다면 그 과정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중계 카메라 연결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LTE망을 이용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신호에 이상이 잠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국회 상황은 잠시 뒤에 연결이 되면 다시 연결을 해서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구원파 측의 이른바 김기춘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검사의 음성 파일 원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거짓말이 또 탄로났습니다. 검찰은 철거 요구를 안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자 검사는 맞지만 수사팀 검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구원파 측에서 공개한 음성 파일 원본에는 해당 검사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수사팀 검사도 아니고 이번 수사에서 검거를 책임지는 검거팀장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님 심기 불편할까 봐 현수막에나 신경을 쓰는 검찰이 유병헌 전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나가 있는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과 PD. 네, 곽구합니다. 네, 자, 오늘 공개된 음성 파일을 보면 그 주영환 부장검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주영환 부장검사, 이 사람이 검거팀장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외사부장으로 있는 주영환 검사는 이번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국 6대지검 강력부와 특수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검거 전담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 수사관들을 이끌고 전남 순천으로 내려가 유병헌 전 회장 체포작전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포작전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음성 파일 원본은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구원파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기춘 실장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원파 쪽에서 김 실장이 어떤 약점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요. 실제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예고와는 달리 추가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유병헌 전 회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특정인을 비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만 제시했습니다. 그 특정인이 누군지 말하진 않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음 파일을 통해서 알 수 있듯 검찰이 김 비서실장이 언급된 현수막에 대해 예민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신재륜 전 부산고검장이 1991년 오대양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 비서실장이 갑자기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증언하는 등 김 비서실장과 구원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김 비서실장을 겨냥하는 동시에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구원파가 김 비서실장에게 뭔가를 환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론의 관심을 구원파에게 돌리려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구원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떤 한마디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구원파의 한 갈래인 기독교 복음침례회 조계웅 전 대변인은 용의자라고 해도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인데 대통령은 유병헌 일가를 죄인으로 규정했다며 대통령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깼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은 유병헌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파 측은 사고 진상 규명 전에 유씨 일가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고 진실을 은폐할까 봐 두렵다며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아직 음성 파일 공개된 음성 파일 원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공개됐던 파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구원파에 전화를 걸어 현수막을 내리라고 요구한 인천지검 소속 검사의 실명이 나온다는 점이
그제 공개된 음성 파일하고 다릅니다. 주영환 부장검사가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주 검사가 지난 22일 구원파 측에 뭘 요구했는지 원본 파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뭐 시위를 하든지 그거는 뭐 본인들 자유인데 네. 그런 플랜카드 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 그 윗분이 좀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러면 윗분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아한다니까. 여론이 안 좋다니까요. 그게 네. 아니 지금 저 유병헌 회장이 잘못해갖고 지금 조사받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네. 그게 뭐 김기춘 시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정부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그런 거는 안 좋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떼버리고 앞으로 시위 현장에 그런 거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 금수원에서는 그거 떼시고 네. 그분들 저 인천지검 와갖고 막 그게 데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시끄러워서 조사를 못해요, 조사를. 네. 그 다음에 네. 기왕에 네. 우리 입장 생각해서 네. 어제 우리 명예회복 시켜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 플랜카드 이렇게 좀 하나 써붙이세요. 예, 그건 네? 앞으로, 예? 앞으로 이렇게 그 뭐 오대양 그거 명예회복 했다는 거 이런 거 쓰고 또, 앞으로 우리 수사에, 유병헌 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쓰세요. 유병헌 비리 수사와 우리 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쓰세요. 의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론 진짜 좋아질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검찰도 면살고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엄청 코너에 몰려 있어요. 네. 어제 5시간 기다리고 이런 걸로 니네 도대체 네. 그러니까 니네 법질서 제대로 저기 하는 거냐. 네. 엄청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네. 유병헌 씨 비리 수사와 네. 우리 교단은 네. 별개의 문제다. 네.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붙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주영환입니다. 네. 그 플랜카드가 아직 붙어 있나요?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다 떼인 걸로 붙어 있다는데 아직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자, 부장검사 시기나 되는 분이 왜 직접 이런 부탁을 하고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곽과 PD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국회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아 PD? 네, 오전 9시 기자회견 내용 듣다가 연결이 끊겼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국정조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국회에 직접 왔지만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확실한 약속이 전제된다면 그 과정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이 절차와 관행을 이야기할 뿐 진상규명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있다면 어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것이겠지요.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줄 서라면 줄 선 것이 제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알았기에 저희 부모들, 가족들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네요. 우리 아이들 관행 때문에 죽었습니다. 좋은 관행이면 모르겠는데 온갖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관행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양당이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그 조건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내고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되지 않는 한 저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책무입니다. 또 이 나라를 안전한 나라,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떠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네. 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행방불명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던 겁니까?
어젯밤 9시쯤 협상 테이블을 떠난 이완구 원내대표는 4시간이 넘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새벽 1시에서야 이완구 대표는 야당 의원들과 연락이 됐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완구 대표가 새벽에 충남 서천에 내려간다고 해서 못 온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 지역 선거 유세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유가족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직접 충남에 내려가 따지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결국 돌아오긴 한 겁니까? 네, 돌아왔지만 여야 테이블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태도 어땠습니까? 약속 시간에 늦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30분간 휴식을 가지고 5시 반부터 재개하기로 했던 협상은 1시간이 넘도록 늦은 여당 의원들 때문에 지체됐습니다. 김영록 원내 수석 부대표는 김재현 의원과 조원선 의원이 내내 번갈아가며 자리를 비워 협상에 차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상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통화를 하는 등 청와대 눈치를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의 방문이었습니까?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목적의 방문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네, 유가족들 대표들이 4대 종단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차원에서 그 종교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고 또 유가족들이 그 종교계를 방문하러 국회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까? 방문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조계종,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그리고 천도교 등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61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대책회의, 국회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던데요. 가족들도 합류한 회견이었습니까? 가족들은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가 김기춘 앞에 멈춰섰다며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역 없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며 여야 정치권이 진상조사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지기 노릇을 하다가 국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문을 열고 국회에 책임을 다하거나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증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가족들 계속 국회에 남아 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말 계속 남아 계신다는 입장인가요? 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시작될 때까지 국회에 남아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가족들이 어떤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예정된 일정이 있습니까? 네, 오늘 유가족들은 국회 안에서도 천만인 서명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유가족들이 직접 전국 광역시도 16개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의 해임 문제를 논의하는 오늘 KBS에서는 길 사장의 해임안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KBS의 양대 노조는 오늘 중으로 길사장 회의만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이사회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이사회가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사회가 열린 지 5시간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 KBS 양대 노조는 회의만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는데요. 하지만 여권 추천 이사들이 해임 제청안의 문구 수정을 요구해 의견 충돌을 빚는 등의 이유로 이사회가 정회를 거듭하고 있다고 새노조 관계자가 알려왔습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은 오늘 중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KBS 이사회는 7명이 여권 추천, 4명이 야권 추천 이사로 구성돼 있어 언제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길사장 회의만이 부결 혹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양대 노조가 길사장에 대한 회의만 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결과가 안 나오면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럴 전망입니다. 새노조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오후 2시 조합원 총회에서 이사회 결과가 부결 혹은 연기될 경우 당장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며 향후 일정도 모두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노조인 KBS 노동조합도 이사회 결과가 나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일정을 논의한 후 곧바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이들은 11명의 이사들에게 사장을 잘못 뽑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길사장을 해임하라는 KBS 구성원들의 염원에 화답하라며 끝까지 KBS를 망치는 데 일조하면 길환영과 함께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만약 파업을 양대 노조가 결의를 하게 되면 뭐 파업 시점 이런 것도 다 조율해가면서 함께 파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23일 새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찬성률 87.7%로 파업을 가결시킨 데 이어 어제 제1노조도 재적 대비 찬성률 77.4%로 파업에 동의했습니다. 제1노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새노조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회의만이 부결된다면 사상 초유의 파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보직을 사퇴한 간부들의 숫자가 300명을 훌쩍 넘어섰기에 노조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일단 의혹과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6일 만에 사퇴 표명을 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 그는 지난 2006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특별한 문제 없이 청문회를 넘겼고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2006년에는 재산이 2억 6천만 원으로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넘는 22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관예우, 정치기부 논란, 여기에 수임료 현찰 거래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과 1년 반 사이 두 번째 총리 후보자 낙마를 불러온 의혹들 정리해봤습니다. 장부경 PD입니다. 안대희 후보자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법관을 마친 이후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재산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 이후 최근까지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최소 20억 원 이상 벌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의 변호사 수입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안대희 후보자는 소득세로 6억 원을 냈다고 했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 기부한 액수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대희 후보자가 지난 26일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이라며 사회 환원을 약속한 액수가 11억 원입니다. 여기까지 더하면 21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돈이 더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후보자 재산 공개 확인서에 수표와 현금 5억 2천여만 원 정도가 기재돼 있었고 후보자는 변론 착수 비용으로 받았던 것으로 총리 후보자가 된 만큼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 기부금, 돌려줄 착수금 다 합치면 거의 27억 원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당 1,000만 원의 황제 전관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법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론 착수 비용 5억 2천여만 원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안 후보자는 예금과 별개로 5억 2천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소송을 맡긴 고객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려고 돈을 찾아뒀다고 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근거가 됐습니다. 서울 회원동 7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신고된 아파트 가액과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가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이 주상 아파트를 12억 5천여만 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거래가액이 16억 2천여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안 후보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받았지만 기존 분양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할인 전 가액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팔 때 차익이 적어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일부러 할인 전 높은 가액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잦은 주소 이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 후보자는 1978년에만 3번 주소지를 옮기는 등 1989년 경북 영덕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모두 15차례 주소지를 바꿨고 1991년 이후 최근까지 하나의 주소지를 유지했습니다. 단 2001년과 2007년 배우자와 자녀만 별도의 전입 신고가 이뤄져 위장 전입 의혹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안대희 후보자 장남의 이른바 꽃보직 의혹입니다. 안 후보자 장남은 2010년 4월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10개월 만인 2011년 1월 집과 불과 3-4km 거리인 경찰청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였고 일반 의경의 근무지가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바뀌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형사사건은 수임하지 않았다더니 대형 건설사 임원의 4대강 입찰 비리를 변론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사임직 후에는 농협의 세금 소송을 맡기도 한 안대희 후보자. 결국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후보 지명 엿새 만에 포기를 택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비빔밥을 먹으며 공부했다는 고승덕 후보. 그는 자신이 공부의 달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철새 정치인 BBK 변호사라는 오명도 함께 따라다닙니다. 서울 시민들이 하게 될 솔로몬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고승덕 후보의 인물사를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해 고시 상관왕으로 불립니다. 고승덕 후보자가 정치계 입문을 시도한 때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바 송파갑 공천파동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그에게 철새라는 오명을 남깁니다. 1999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여당과 야당을 모두 오가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공천을 받으려다 여의치 않자 그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공천을 따냅니다. 하지만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총재이자 고승덕 씨 장인이었던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이 이를 만류했고 그는 자민련 당사에서 한나라당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시사저널은 고승덕 후보자를 정치철새에 비유하며 이 사건을 삼류 정치의 결정판, 고승덕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입문에 실패한 고승덕 후보는 TV를 통해 얼굴을 알립니다. 특히 SBS 법률 상담 예능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은 고승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2년부터 5년 4개월 동안 고정 출연하던 그가 방송을 접은 이유는 2007년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 합류였습니다. 그는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전략기획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위해 BBK 주가 조작 의혹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국 그는 2008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9년 만에 수건을 푼 셈입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을 위태롭게 하고 전국을 뒤흔드는 폭로를 합니다. 2008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폭로였습니다. 이때는 한나라당이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디도스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고 몇 달 남지 않은 19대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커지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 말기 쇠락해가는 친이계를 공격하고 친박으로 갈아타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고승덕 후보는 19대 총선 공천에 탈락했습니다. 이후 종편 출연 등의 활동을 하던 고승덕 후보는 5월 7일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 후보는 압도적인 인지도 우위를 바탕으로 다른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악재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조광장 목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망언을 했던 한기총 회의 장소에 고승덕 후보도 있었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정교조 발언을 놓고 진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고 후보가 정교조만큼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불교계가 고 후보의 종교 편향 발언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촉구한 것 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위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집필자가 고승덕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도 지지세 확정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자 모 도의 공천심사위원장인 A씨의 부인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제 공직생활 40년 중에 단 한 차례도 금전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장 이번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천제 폐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했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이 관련된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뿐만 아니고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 청문회에
증인 채택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명심해서 큰 틀 속에서는 이견이 없으니까 아마 이별하는 것은 법과 관행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나 지금 여러 관련된 분들에 대한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정부와 함께 선택단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가 안타까운 게 피해 가족 중 심신에 대한 한약 지원 같은 지원 좀 검토하고요. 한약 지원 같은 지원 좀 검토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타작을 먹든 약약을 먹든 저희는 그런 관심 없습니다. 아니 아까 아니 사회자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질문한 게 답변입니다. 이거 진상 누가 질문을 했습니까? 그 질문한 거 없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김지현 의원님 잠깐 나가신다고 나가셨다가 조금 직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좀 진정하시고요. 김지현 의원님 나가셨다가 옷 벗어놓고 나가셨다가 조금 전에 들어오셔서 옷 가지고 나가시면서 잠깐 나가신다고 그러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어디 가시냐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고. 이거 왜 잡아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김지현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2시간 반 동안 어떤 논의를 하실 건가요? 자, 이것 좀 김영록 수석은 말씀해 주셔야죠. 계속 협의를 하자는 2시간 반 동안 무슨 논의 하셨나요? 잠깐만. 김영록 논의는 하신 협의를 건가요? 하자는 할 수 있는 한은 다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는 뭐 청문회, 특별법, 또 특검 모든 걸 다 하겠다. 아마 지금까지 여야간에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신속하게 하루 만에 합의가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저희가 무엇이 무서워서 이 문제를 정하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이 무서워서 이 문제를 정하겠습니까?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관예우 논란 속에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서 청와대의 국면 전환 시도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사의 칼을 빼들었다가 논란이 일자 지방선거 이후로 수사는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결국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했군요. 예, 안대희 후보자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오해로 비롯된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런 상황에서 버틸 경우에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사퇴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특히 전관예우는 오해다 이런 표현을 3번이나 쓰면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키운 근본 원인,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척결하겠다고 내놓았던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 어느 정도 평가를 좋게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후보자가 이렇게 자진 사퇴하면서 대통령은 인사실패라는 또 하나의 부담까지 안게 됐습니다. 네, 뭐 일주일 정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엿새 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엿새 만에 오늘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예견됐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일제히 안 후보자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퇴가 예견됐다,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정관예우 의혹을 기획 기부로 덮으려 했다. 이런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니까 보수 언론들조차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도 헌정사상 최초의 총리 후보 자진 사퇴 사례가 됐었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 사람도 역시 보수 언론이 당시에 돌아서면서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그 총리 후보자의 자질 문제로 비판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렇지만 물론 자질 문제도 있지만 청와대 또 대통령의 인사검증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이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게 할지 좀 조간신문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 그 장성, 전남 예.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사건, 그 전에 또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건. 예. 오늘 아침에 또 잇따라서 화재 사건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있었는데요. 예, 오전 11시경에 발생한 도곡역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고의적인 방화라는 점에서 제2의 대구 지하철 참사가 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방화 현장에 있던 영무원과 승객들 그리고 기관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분에 사망자는 물론 큰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장에서 2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도곡역 방화 사건 전에 오전 9시경에 홈플러스 동대문점 지상주차장,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서울 종로구역에 있는 SK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에서 각각 불이 났는데요. 다행히 그 두 현장 모두 금방 진화가 됐고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이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이게 뭐 박원순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검찰이 한 발 뺐더군요. 예, 친환경 유통센터. 이곳은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전에 쟁점으로 떠오른 농약급식 문제하고 관련된 기관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오늘 이 센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건 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김진태 검찰총장이 6.4 지방선거 때까지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전에 야당 의원들이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일이 있었고요. 또 새누리당에서까지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런 수사를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신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압수수색 당일에 수사 중단을 내리는 이런 행위까지도 어떤 계산된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를 결국 구속했군요. 예,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만들고 있는 인터넷 매체 공무원 유신문의 안현호 기자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기자는 지난 토요일에 서울 청계광장 추모 집회에 나가서 영상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좌 농성을 하던 시민들을 찍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그 촬영 장비를 쳐서 떨어뜨렸고 안 기자가 거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은 무시됐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보니까 편향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얼토당치 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측이 기자에게 일배를 권유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정몽준 후보 측의 박호진 대변인이 출입기자 70여 명과의 대화창에다가 농약급식 핵심 쟁점과 팩트 정리라는 글을 올리면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냈는데요. 그 유명한 일간베스트 저장소, 즉 일베의 게시물에 주소했다는 겁니다. 이 게시물은 최근 불거진 농약급식 논란에 대한 박원순 후보의 반박을 재반박하면서 박원순 후보는 거짓말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비아냥대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박원순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담긴 이미지 파일도 같은 대화창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전송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논리에 대한 비판, 이거는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 근거로 일간베스트 저장, 일베 게시물을 사용했다는 점, 이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 점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닷속 별자리처럼 16영혼이 말없이 거기 있습니다. 물방울처럼 가볍게 떠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상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인내가 그 영혼을 부르고 기다립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아직 끝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시간입니다.
MBN이라는 방송이 있죠. 경제 채널로 시작해 보도 채널 흉내를 내다가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덕분에 조중동과 함께 종합 편성의 수건을 푼 방송입니다. 조중동이 야권의 종편 출연 거부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MBN은 종전부터 있던 채널이라는 예외를 누렸습니다. 이 방송은 요즘 유병언 씨가 없으면 뉴스를 어찌할까 싶을 정도로 유 씨와 구원파 보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유 회장 변장술이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마치 유 회장이 변장을 잘해서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변장을 했을 경우의 모습들을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거의 모든 뉴스 시간대 수사기관이 배포한 변장 예상 사진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더니 급기야 한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한 편의 쇼를 찍었습니다. 유 회장 사진을 세워놓고 미리 종이에 그려 오려놓은 모자, 가발, 마스크, 그리고 안경 등을 진행자가 번갈아 붙여가며 변장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요즘엔 이런 종이 인형 놀이 안 합니다. 도를 넘어선 종편과 보도 채널의 유병언 공개 수배 방송, 그중에서도 단연 갑은 MBN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